안녕하세요. 랜더 킴입니다. 오늘 또 시원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일단 아무래도 안 좋은 모양이 있었죠. 고용이 안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아침부터 빠졌는데, 자, 그거 자체가 큰 폭으로 좀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러셀만 조금은 좋은 모양이 있었죠.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가 좀 하락 중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도 좀 호불호가 갈렸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모든 것들 갖다 모든 지금 촬영을 갖다 로보택시화 할 수 있다는 것들, 오라클이라든지 지금 브로드컴 아니면 세일즈폴스 이런 것들의 실적이 조금은 좋은 모양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는 주가가 상승했는데, 자, 아무래도 마소라든지 지금 엔비디아 많이 올라갔던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은 더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특별히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좀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AMD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브로드컴이 가니까 좀 그런 모양도 조금은 나타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주도주가 조금은 꺾여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 분야도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죠. 아무래도 금리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좀 타격을 받은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갖다가 먼저 꺾이는 것을 먼저 알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올라갔던 종목이 있죠. 장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자, 그것이 AI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있던 것이 코인이 되겠죠.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를 갖다가 먼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YTD 기준입니다. 즉 말해서 이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모습에 있는데, 자, 위에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있는 것은 S&P 500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S&P 500 지수는 아직까지는 꺾이는 모양이 없는데 비트코인 이미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 즉 말해서 주도주가 먼저 꺾이고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S&P 500도 조금은 약간은 주춤할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엔비디아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이게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올라갔던 폭을 본다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제 S&P 500보다도 올라간 폭 자체가, 자, 그만큼 시장에 주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걔가 먼저 그렇게 쌍봉이라든지 뜨리봉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수 자체도 조금 먼저 영향을 받았던 것들 때문에 꺾일 수가 있다는 거겠죠. 물론 꺾이는 폭이 뭐 그렇게 완전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먼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6,500을 뚫고 올라가는 데서는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인다는 거겠죠. 자, 그거 자체가 9월 말부터 10월 달 정도는 아무래도 약간의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눌림목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럴 때가 담아갈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팔란티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팔란티아고 밑에 있는 것이 일단 S&P 500 지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꺾이고 얘는 지금 누르고 있죠. 그래서 얘들이 먼저 꺾였다는 이야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소프트웨어, 팔란티아, 그 다음에 하드웨어인 지금 이제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먼저 꺾였죠. 거기다가 비트코인까지 다 꺾이고 있는 모양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주자가 S&P 500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같은 종목들이 좀 쉬고 있다는 말 중에 있기 때문에 S&P 500도 약간은 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조금 떨어질 때마다 이제부터는 서서히 주어서 담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0.32% 약간 꺾이고 있는데 6,481일 되고 있죠. 그래서 6,500을 갖다가 완전히 돌파했다가 다시금 좀 꺾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이평선들이 모두 다가 정별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AI가 살려있기 때문에 물론 다시금 갈 수는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의 눌림목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 라인대가 1차적으로 봤을 때가 한 6,200대 정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밑에를 본다면은 한 6,100대 그 밑으로 내려온다는 매수의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봤을 땐 6,200대까지는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항상 거래를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다는 폭을 본다면 3%, 4% 정도는 또 내려올 수가 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아무래도 조금은 거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또한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 항상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0.48% 정도 하락이 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점은 돌파했는데 돌파 후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될 수도 있고 돌파 후에 다시금 좀 약간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다음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다가 약간 좀 꺾이는 모양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횡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면서 그 밑에까지 2만대 아니면 그 라인대까지는 우리가 보시면서 자, 그렇게 내려온다면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들을 항상 세워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반면에 러셀은 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약간 상승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덜어낼 수가 있겠죠. 금리에 따른 부담을 갖다가 그 다음 직전 고점에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올렸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금리 한번 보시게 되면 1.7% 정도 많이 내려왔죠. 그 다음 10년물 금리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1.7% 두 개다가 많이 내려오는 상태에 있었다. 자, 그로 인해서 TLT 같은 거 있죠. 장기차가 많이 뛰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그럼 TLT 이런 것들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은 조금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단 어느 정도의 지금 바닥권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3까지 일단 내려오면서 저점에서 일단 반등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 200일선은 좀 뚫어 있는 상태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의 TLT 이런 것들의 장기채가 조금은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채권 가격 자체가 아무래도 일단 금리 자체가 내려가니까 채권의 가격은 조금은 뛸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TLT는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주가로 올라가는데 약간의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골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 골드의 주봉입니다. 주봉 역시도 이렇게 되고 있죠. 삼각 수렴형을 돌파하면서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나는 다시금 주가가 일단 상승으로 올라가겠다, 그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불플렉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그렇게 불플렉이 되면서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앙은행들 있죠. 해외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다 골드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달러 자체가 일단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실물적으로 일단 돈들이 움직인다는 말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으로 들어올 돈들이 조금은 빠져나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유동성이 약간은 주식보다는 이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골드가 움직인다면 달러는 많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주봉 차트에서 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죠. 자, 그 이유는 달러는 다른 통화하고 일단 상대 같은 상대 지수가 되고 있죠. 재패니스 yen,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오스트리아 달러 아니면 이런 것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유로 달러라든지, 자, 그런 것들도 다른 나라 통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에 대비해서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있는 통화가 없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달러 자체가 내려가지가 않는다. 골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 그런 지금 이제 메커니즘을 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결론적으로 골드가 아무래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 자체는 약간의 또 눌림목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죠. 지금 이제 난팜 페이롤입니다. 팜이라는 것은 농업이죠. 농업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의 지금 고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측치가 7만 5천 건을 예측했는데 실제치가 2만 2천 건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는 저번보다도 상당히 낮아 있는 그런 모양이 있죠. 한 3배 정도가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고용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거겠죠. 경기가 침체되니까 자, 아무래도 일단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무래도 약간의 쇼크가 있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안 좋고 금리도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unemployment rate 있죠. 이게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뭐 예측치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보다는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뭐 4.5가 안 넘어가는 이상 큰 폭의 증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6월의 일자리 증가율 있죠. 이거 자체는 항상 통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6월의 일자리 증가율이 13,000개 정도 감소를 했다. 그래서 하향 조정이 되었고, 7월의 일자리 증가율은 73,000개에서 79,000개로서 상향 조정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좀 안 좋은 모양이 있죠. 순수 정치가 이전 보고서 대비해서 21,000개 정도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고용이 안 좋은 상태에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민간 부분에서 페이롤의 증가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로 끝나는 3개월 동안에 평균적으로 29,000개 일자리를 갖다 추가했는데 팬데믹 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민간 부분이 6개월의 평균 임금의 증가율이 67,000명으로서 상당히
둥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6월의 일자리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현재 기록 중인 53개월간의 급여의 지금 이제 증가 행진이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좀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8월에는 정규직을 잃은 사람들은 증가는 했지만 올해 지금까지 그 비율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력 대비해서 한 1.1% 정도 못 미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모양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침체를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침체에 빠지진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간의 총 급여 지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명목소득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을 본다면 YY 기준으로 봤을 때도 조금은 내려가고 있죠. 진한 파란색. 자,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연휴라 했을 때도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의 연관화 비율을 본다면은 7월에 하향 조정된 3.2%에서 2.4%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급여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자, 8월에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4까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다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급여 자체가 상당히 일단 지금 최저치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렇다면 소득의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소득의 증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소비가 진작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아무래도 경기에 있어서는 조금은 사이클이 안 좋은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업률 한번 보시게 되면 7월에 4.248에서 8월에는 4.324까지 되고 있죠.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는데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분기 되면 실업률이 4.5까지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 연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일단 시장엔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한 8월의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아무래도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인하해야 될지 패드와치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0.25pp 정도 한 번 정도 베이비 스텝으로 일단 갈 예정이 있었는데 고용이 많이 일단 줄어들다 보니까 0.5pp까지도 지금 내려올 확률이 좀 많아졌다는 거겠죠. 한 10%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거겠죠. 자, 그 정도로 일단 고용이 그렇게 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더라도 요번에 일단 연준은 금리를 갖다 25bp 정도를 인하할 수 있는 신호는 켜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9월에 FOMC에서도 50bp 정도는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요번에 8월에 고용 보고서의 부진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다. 자, 그 이유는 노동통계국이 최근 몇 건의 보고서를 수정하면서 당초 보고된 것보다 적은 일자리 증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충분히 예측이 되었다. 자, 그랬던 이유들은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그 다음 관세,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해서 불확실성 속에서 채용을 보유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노동시장이 여전히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관세로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선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8월에 고용지표 발표가 고용의 창출 속도가 정체된 가운데 나왔다. 그 이야기하고 있죠. 즉 말해서 지금 이제 고용이 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규 채용이 안 되고 있다. 23세에서 25세는 거의 다 지금 안 뽑고 있죠. AI로 대처를 한다든지 대학 졸업생들이 상당히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금 이제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보다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 있는 모양이 있는 것이 지금 모습에서 고용시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빠른 금리나 지지가 돼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위험 중에서 더 큰 위험인 고용시장의 약화에 갖다가 대처를 해야 된다. 자,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고용이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냉각되고 있지만은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전히 시장 자체에서는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고 4.3% 정도의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정되면서 채권 수익률이 좀 하락되고 있는데 연말까지도 추가 완화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자,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용 보고서가 좀 약화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0.5bp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 수익률도 많이 급락되고 있었죠. 지금 이제 10년물이라든지 2년물짜리가 많이 급락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0년물짜리도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30년 물짜리 모기지 금리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이 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고용시장의 충격으로 인해서 모기지 금리도 많이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9월달 아니면 10월달에 약간의 조정은 있겠죠. 자,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유는 S&P 500의 11개 섹터의 연초 대비 실적의 차트를 본다면은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23.2%,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자, 산업재가 15.7%, IT 분야가 14.5%, 파이낸셜이 12.7%,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익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가 꺾일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쪽에다가 베팅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조시 브라운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S&P 500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연말까지 7천까지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렇게 된다면 AI 구축 때문인데 AI가 현재 미국 경제 성장을 지탱한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HSBC 같은 경우는 AI 도입으로 인해서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갖다가 6,400까지 보고 있는데, 자, 물론 일단 강세에서는 7,000, 약세에서는 5,700까지도 본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조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갈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들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도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주식에 있어서는 시장을 갖다가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만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100과 나스닥의 시가총액을 모두 차지하는 기업들이 바로 실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컴퓨팅과 데이터 관련해서 이런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주식들 중심으로 지금 이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셀레스티카 아니면 크리도 이런 쪽에 좀 자금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CNBC에서 나타난 자료인데 노동시장의 균열이 나타나면서 월가는 긴장된 상태로서 새로운 주를 맞이한다. 자, 그래서 거래자들은 인플레이션의 데이터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을 갖다 한번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경제와 시장 전망은 다소 좀 긍정적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월가 대부분의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경기 침체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조금은 약하지만 인공지능이 확실한 안정감을 갖다가 제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에브코어 IS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6년도 목표치를 7,750으로서 제시하고 있죠. 자, 이는 상당히 AI의 장기적인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높은 전망치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서는 상당한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본다면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긴 삭감해 주기는 주가 수익률에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여전히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변동성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지션은 계속해서 롱으로 들고 가면서 일단 너무 많이 일단 지금 이제 포트가 많이 쌓인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일부 일단 약간의 리밸런싱이 필요할 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의 사방에서 엇갈리는 흐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고용 데이터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개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절적으로 시장 자체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9월에 일단 회의가 있고 또한 연방 예산의 마감 시한도 다시금 다가오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물려서 지금 이제 10월달, 9월 말 이럴 때는 조금 일단 흔들릴 수가 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다음 주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중요성이 조금은 낮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 노동시장이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엄청나게 급등해야만이 금리 전망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는 하고 있지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 노동시장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금리를 갖다 급격하게 지금 이제 올리거나 아니면 플랫하게 하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물론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갖다 완화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팩셋에 따르면은 요번에 한 2.7%에서 2.9%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CPI를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교환 물가 지수 있죠. 식품, 가구, 에너지 뺀 것들, 자, 그런 것들은 0.3%와 3.1%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방금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서 좀 많이 열받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글이 한 3.5빌리언 정도를 갖다가 지금 이제 파인을 냈다는 거죠. 유럽에다가 지금 이제 벌금을 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애플 역시도 한 17빌리언 정도의 지금 이제 파인을 냈다. 벌금을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일단 301조를 일단 동원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 돈을 갖다가 돌려받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또 빅테크에 구글이라든지 애플에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좋은 그런 주가 차트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장의 주도주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셀레스티카 있죠. 오늘 장도 많이 올랐습니다. 9.64% 올랐고 어제 장에서 많이 올랐던 크레드도 5%는 올라가고 있죠.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들이 가고 있는 신고가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AI를 통한 그런 것들이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것들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AI가 아직까지는 만약에 이것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가죠. 자, 그런데 얘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면서 달리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쪽이 AI 분야는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AI 밑에 깔려있는 것도 엔비디아가 되겠죠.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다시금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는 조금씩의 들어가는 물량들이 필요할 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테슬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360불대 있죠. 자, 그 라인 때부터 시작해서 300불대, 요 라인 때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공방이 오고 가는 그런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360불대라든지 50불대 넘어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눌림목이 나오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확실한 그런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이 나타날 때는 다시금 뚫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짧게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추세 자체는 약간의 반등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단 추세 자체는 약간의 상승세는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하락했던 추세가 약간의 일단 반등이 되면서 상승의 추세는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실한 그런 트리거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일단 일봉 차트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단 좀 뜨리봉 정도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180불대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그렇게 못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를 일단 위에서 이 정도 되니까 좀 밸류에이션 상에 상당히 부담감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꺾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급반등이 난다.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약간의 기간과 시간 조정이 조금은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라인 때입니다. 정말서 100일선 있죠. 그것이 164불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반등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여기가 뭐 반등이 일어났다 해서 V자 반등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은 기간 조정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팔란티 한번 보겠습니다. 21선을 일단 저항받고 있고 100일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받아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횡보장세가 되고 있는 이유는 자,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익이 좀 많이 따라와야 된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말해서 시총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따라가려면 어느 정도 이익이 계속해서 상승이 돼야 되니까 이익이 상승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담으셔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전 고점에 있던 50불대 있죠. 자, 요 라인대를 갖다가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물량들을 소화해내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CFO도 막 갈리고 있고, 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쇄신도 일어나고 있고, 자, 회사가 자체가 조금은 변화되려는 그런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일단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매출의 변화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만이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장 일단 체킹해 보셔야 될 것은 매출 쪽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 그다음 인수합병을 통한 매출에서도 늘어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킹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